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 미국의 선거제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예선의 투표 방식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 룰까지 모두가 복잡합니다. 요즘에 contest convention 또는 broker convention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원 경선 전당대회 또는 마쿠 조정 전당대회 이런 뜻인데 그 의미도 난해할 뿐더러 진행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 공화당 예선전 전체 대의원 수의 과반수인 1237표가 바로 문제입니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선두주자지만은 7월 18일 클리브랜드 전당대회 전까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수를 놓고 다시 결호에만 하도록 이렇게 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contest convention 또는 brokered conven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소한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각 후보들의 사정은 어떤 것인지, 과연 이 경우에 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히게 될 것인지, 1년에 걸친 피나는 예선전은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끝이 난 위스콘신 예선, 여러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의원 그 계산상으로 선두주자인 트럼프가 여기서 지면은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획득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계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서 하필 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쭉 이겼습니다만 여기서 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소위 전당대회 대의원 경선의 가능성이 아주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은 트럼프의 대의원 수가 746, 크루즈가 510, 케이식이 145표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과반수 대의원을 차지하려면은 남은 예선전에서 평균 59% 이상의 득표를 반드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은 36개 주에서 프라이머리, 커커스로 겨루었는데 득표율이 평균 46%였습니다. 그러니까 56% 평균 득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점자인 테드 크루즈의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만일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남은 예선전에서 88%의 득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케이스의 경우에는 125%의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결론은 오는 7월 전당대회까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1976년도 라널드 레이건과 제럴드 포드가 겨룰 때와 거의 같은 현상이 처음으로 빚어졌습니다. 과연 contest convention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대의원 경선입니다. 과반수 1237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지금까지 2월부터 벌여온 예선 결과는 모두 무효입니다. 전당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여기서 표결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과반수표에서 100표가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 그가 100명의 미결정 대의원을 설득해서 첫 번째 라운드 표결에서 과반수를 얻게 되면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1976년도 대선 예선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contest conven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1라운드 표결 시에는 각 주의 대의원들이 자신의 주에서 벌어졌던 예선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second round,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대의원의 약 절반 정도가 free agent가 됩니다. 아무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에서 어떻게 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복잡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세컨드 라운드에서도 주 예선 결과대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hird round 3회전부터는 free agent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에 따라서 이것이 또 많이 다릅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은 broker convention, 막후 조정대회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와 각 주의 공화당 지도부가 막후 조정에 나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공화당 지도부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은 트럼프는 싫고 크루즈는 못마땅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으로는 폴 라이언이라든가 밀 람니라든가 제3자가 대통령 후보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이거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룰도 없습니다. 2016년도 전당대회 룰은 대의원들이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 룰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자진해서 탈락한 후보들, 예를 들어서 마크 루비오 같은 사람들이 받은 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또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켄터키 주에는 루비오의 표가 7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프리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트럼프의 주장은 만일 과반수가 안 되면은 최고 득점자가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투표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찍은 투표인들이 새로운 투표인들이 수백만 명이 새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폭동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 위협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에서 보는 룰은 전혀 다릅니다. 한 공화당의 룰 전문가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라톤의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 주자들이 뛰다가 25마일 지점에서 기권을 했다. 그리고 최종 주자가 26마일 지점에서 기권을 했다. 그러나 기권은 똑같은 기권이라는 것이죠. 마라톤 대회의 승자는 26.21875마일을 완주해서 골라인을 넘어서야만이 챔피언이 되고 왕관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과반수가 중요하다. 그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3회전, 4회전, 5회전까지 나오면서 휘청거리게 되면은 11월 본선에서 공화당이 곤란 지경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선거 때 기억하시죠? 딤플 발롯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보조개 투표용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사태가 있었는데 조지 부시 대 알 고어의 대전이었습니다. 600만 표가 나왔는데 537표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검표에 들어갔는데 투표기 부실 때문에 끝까지 투표가 기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조개처럼 꼭 눌리기만 한 상태의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왔죠. 이거를 기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놓고 대법원까지 동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 선거도 예사롭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예선전 7월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예선지 뉴욕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52%, 크루즈 25%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스 미국의 재산 은닉자들 수백 명의 이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판지 사기범으로 기소된 자들입니다. 이 명단에는 중국 정치권의 실권자 가족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FBI는 아이폰의 정보 해독을 위해서 사기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했었습니다. FBI는 정보 해독의 구체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샌 버나디노 테러범의 통화 내용 해독이 문제였습니다. 아이시스가 양민들을 인간 방패로 악용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라크의 니네발 지역 주민들, 아이시스가 자신의 가족들을 전투 시에 인간 방패로 사용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경찰은 고속도로 총격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러시아워 도로에서 39살 난 여인에게 4발의 총격을 가한 후에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팔과 복부에 총격을 받았지만 사건 직후에 911 신고를 했습니다. 마스터스 골프가 오늘 개막됩니다. 금년 80회를 맞는 이 대회 평소대로 어거스타 내셔널 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마스터스는 4개의 메이저 챔피언십 중에서 첫 번째로 열립니다. 데니스 하스텔 전 하원 의장 어제 자신의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교사 시절 성추행을 난 이후에 입막음을 위해서 은행에서 현금 불법 인출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마 매뉴어 시장은 신임 경찰국장의 약혼녀의 부정시험서를 일축했습니다. 에디 존슨 경찰국장 서리의 약혼녀는 경찰 간부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리글리 필드가 전면 수리 단장을 마쳤습니다. 정문 차양, 붉은 사인이 1956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그 배면, 구장 안쪽의 색깔을 그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컵스는 오는 월요일 홈 오픈 게임을 열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43도, 내일 흐리고 눈 42도, 토요일 맑겠습니다. 38도, 주일 역시 흐리고 비 53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53도입니다.